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벌써 이제 한 해가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특히 올해 세웠던 목표가 뭔지 굉장히 궁금해요. 올해 세웠던 목표. 네, 진짜 저 도와주세요. 제발. 네, 백수 도와주세요. 저에게 와주세요. 제가 일당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팔로워분들을 위해서 꼭 저에게 DM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커피도 사드리고 사드리겠습니다. 네, 다 끝나면 뷔페도 사드릴 수도 있어요. 네, 조금 인력이 충원이 돼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되게 감사한 건 10건 넘게 이렇게 해서 일단 저희 오늘은 페이서스 저희가 올해 들어오면서 했던 몇 가지를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네. 저희 페이서스는 올해 팔로워 목표가 1000명이었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1000명은 진짜 말도 안 되죠. 지금 보면은 사실 진짜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올해 목표가 1000명이었는데, 네, 인턴 안 된 저 꼭 연락 주세요. 네, 알바도 좀, 꼭 오세요. 일당이든 뭐든 저희는 계속 채용 중이기 때문에 파트 채용 중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올해는 1000명이 저희 목표였어요.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거 아래 여기 궁금한 질문에다가 넣어주세요. 올해 제가 이제 오늘 주제를 진짜 올릴게요. 올해 목표 얼마나 이루셨나요?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올해 목표 여러분들 지금 이제 4월이 거의 끝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1, 4분기가 끝나고 이제 2분기의 첫 달이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목표를 얼마나 이루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목표 같은 것들이 사실 지금쯤 되면 기억나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어땠는지, 뭘 세웠는지 다시 노트를 펴보지 않으면은 사실 진짜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또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 올해 막 송년회 나오고 크리스마스 막 딸랑딸랑 이렇게 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중간에 한번 목표를 한번 다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목표가 좀 정신적인 목표일 수도 있고, 어떤 나의 아까 말씀하셨던 취업이나 여러 가지 목표일 수가 있고, 네, 궁금하신 건 아래 질문에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네,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20대를 넘어서 30대를 이제 중반을 지나고 있으면서 제가 느끼는 건 1년에 과연 우리한테 정말 많은 목표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가끔 어떤 분들은 나 자신한테 너무 가혹해서 그 목표를 못 이뤘을 때 나를 뭔가 좀 스스로 낮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 또 목표를 너무 높게 잡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를 저는 좋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목표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목표를 세울 때 딱 한 개만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올해 이거 하면은 참 잘 살았다라고 할 만한 목표 있죠. 그리고 또 목표의 몇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내가 나 자신을 좀 뿌듯하게 할 만한 그런 목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고 상황이 풀려야만 또 그 목표가 달성되는 그런 목표라면 사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목표인지 통제할 수 없는 목표인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목표를 잡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이제 저희가 4월에 이 라방을 보시는 분들은 좀 새롭게 내 목표를 뭘로 하지?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목표를 세울 때 제가 이제 몇 가지 원칙을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과 연관되어 있는 목표를 세우진 않았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목표는 뭐냐면, 저는 나의 성장과 관련한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책을 내가 올해 10권을 읽겠다라거나, 아니면 내가 아까 피아노 레슨처럼 내가 새로운 것들을 좀 도전해서 배워보겠다라거나,
아니면은 그냥 좀 추상적인 것도 좋아요. 뭐 내가 뭐 가족과의 관계를 개선한다거나 좀 그런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목표가 꼭 하나씩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이제 오래된 그런 철학이나 또 그런 위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겨나는 지혜라는 것이 내가 인생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깨달아가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젊을 때는 패기, 20대 때는 막 그런 내가 막 다 할 수 있어라는 그런 생각으로 막 다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하면 통제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 인생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는 거라는 게 거의 없고 아주 작은 외부의 상황 한 번에도 나는 그냥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뭐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한 달 좀 넘은 아이를 키우고 있고 뭐 아내에 대한 거나 뭐 경제적인 거나 아니면 저의 내면적인 어떤 성장의 목표나 뭐 페이서스나 여러 가지가 사실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 뭐 페이서스 코리아만 해도 그래요. 저는 계속 포스팅을 올리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가치를 전달하려고 막 열심히 애를 쓰지만 사실 제가 공들여서 만든 포스팅이 반응이 온다는 보장이 있나요? 저 진짜 아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진정성 있게 나 자신 중심으로 내가 그냥 내 자리에서 충실해야만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깨닫고 이게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통제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저를 되게 많이 실수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통제할 수 있는 목표. 그리고 너무 막 그 어렵지 않고 좀 심플하고 또 개량할 수 있는 그런 목표면 좋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자주 말하는 그런 목표 설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목표는 좀 뭐랄까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에서 너무 높으면 안 돼요. 자, 예를 들면 내가 한 달에 현재 뭐 200만 원을 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한 달 만에 400만 원을 벌 수 있을까요? 사실 벌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가진 방법은 내 시간을 정말 다 쏟아 부어야만 하는 그런 방식일 거예요. 근데 그런 방식은 전혀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느낄 때 200만 원을 번다면 예를 들면 200만 원을 번다면 220만 원 220만 원을 먼저 벌어보고 220만 원이 되면 240만 원 이런 식으로 내가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 생각이 스스로 드는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거를 하나씩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지 말자. 약간 이게 두 번째고 또 아까 잠깐 언급했던 세 번째가 수치로 계량화할 수 있는 목표를 잡자. 예,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목표를 좀 새롭게 잡아가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제가 이제 감사일기에 대해서 노트를 이제 배송을 하고 배송을 한 이후에 이제 라방을 하고 저희가 단톡방도 열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일기를 구매하신 분들만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단톡방. 저희는 다 비공개 방입니다. 네, 비공개로 다 운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감사일기를 구매하신 분들만 모아서 이런 목표에 대한 것들, 뭐 감사에 대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만들어 갈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은 일단 제가 할 얘기는 오늘 아주 짧고 굵게 주셨는데 아마 나가셨나? 네, 모르겠어요. 라방은 되게 끄기가 쉬워가지고 네. 질문? 아직 질문이 없습니다, 여러분. 삶이 다 행복하신가 보죠? 네, 질문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조금 더 떠들어 보도록 할게요. 감사 얘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감사 노트, 자꾸 감사 얘기라 그러는데 감사 노트 이번에 저희가 만들면서 이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전에 이제 제가 했던 감사일기 방식들 몇 가지를 조금 넣었어요. 뭐 감사한 거 쓰는 거, 그다음에 뭐 목표 쓰는 거, 그다음에 오늘 해야 할 일 세 가지 쓰는 거, 약간 이런 것들을 넣었는데 이 각각의 요소가 사실 저한테는 하나하나가 좀 다 계기가 있어요. 예전에 봤던 영상 중에 그 타이 로페즈라는 그 미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면서 노란색 노트패드에 이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적고 그 원하는 것들을 이제 하루에 3개씩 적어서 그것들을 달성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그런 목표 설정과 관련한 거는 이제 그걸 듣고 제가 이거 괜찮구나 라고 해서 이제 감사일기에 넣게 된 거고, 감사 노트는 이제 뭐 당연히 오늘 감사한 거를 적어야 되니까 그것도 이제 넣었고, 다음에 이제 그 아래 목표 적는 거는 사실 제가 원래 그 꿈 적고 소리내서 읽기 이렇게 적긴 했는데 그 영감을 받은 건 사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영화를 보고 되게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보면은 나는 매일 아침 7가지 불가능한 일을 꿈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특히 좀 아이디어를 고안해낸다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저는 좋게 생각을 해서 원래는 불가능한 것, 내가 인생에서 이걸 이룰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적어보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꿈으로 적었고, 오히려 그 스노우폭스의 김승호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꿈을 매일매일 이렇게 손으로 적다 보면, 그리고 내가 소리내서 읽다 보면 그게 마치 나의 인생 안에 들어와 버려서 그 꿈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가는 어떤 그런 컨셉으로 세 번째를 적게 됐습니다. 자,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감사일기에 그 시간을 기록하는 게 있어요. 그 시간은 이제 저희 페이서스가 작년 11월? 네, 그때 열었던 시간관리 세미나에서 언급했던 내가 나의 성장에 몇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내가 혼자 보내는 시간이 얼만큼이고 또 내가 얼마나 낭비를 하고 있고 뭐 내가 얼마나 독서를 하고 있고 약간 이런 것들을 조금 시간을 기록하다 보면 이제 이제 뭐랄까요, 내가 일주일에 얼마나 나를 위해서 투자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노트가 딱 2주잖아요. 2주면은 진짜 할만해요. 그러니까 한 달짜리를 원래 만들려고 했다가 한 달 사실 좀 길거든요. 좀 성취감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14일짜리로 이제 만들었고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런 구성으로 이제 매일 되어 있는데 다음번 때는 좀 개량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개량하고 싶은 거는 그 벤자민 프랭클린의 그 13덕목을 매일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오늘 내가 집중하고 싶은 그런 덕목을 좀 이렇게 체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 시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렇게 줄이고 그냥 덕목과 같은 것들, 하루를 좀 되새길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도 할 거고, 체크리스트처럼 오늘 뭐 독서했나요? 뭐 독서했어요. 뭐 오늘 뭐 침대 정리했나요? 뭐 침대 정리했어요. 뭐 오늘 건강하게 먹었나요? 건강하게 먹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나의 어떤 몸 상태와 마음 상태를 좀 체크할 수 있는, 뭐 명상했나요? 뭐 이런 것들을 좀 체크리스트로 해서 노트에는 좀 넣어보려고 해요. 나름 SS 그 스프링 썸머와 fall 윈터로 해서 이제 가을 겨울 시리즈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배송이 너무 힘들어서 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아까 그 알바 도와주신다는 분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입니다. 내일 오전이라도 당장 와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요즘 포장이 많고 요즘 배송비를 제가 2,500원을 받았는데 요즘 택배비 왜 이렇게 비싸요? 그래서 다른 분이 좀 도와주시기로 해서 어쨌건 최대한 해서 좀 보내드릴 것 같고, 혹시 구매를 하셨는데 조금 늦게 구매하신 분들은 저희 2차, 3차 배송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일단 오늘은 딱히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질문이 있지는 않으셔서 제가 한 20분, 25분? 딱히 질문 없으시면 20분 정도까지 있다가 좀 나가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라방에 오시면 저희 다 팔로워 분들이신 거죠. 저희를 보고 계신 분들이죠. 저 되게 이제 뭐 누구신지는 다 모르지만 저 되게 궁금해요. 좀 이제까지 좀 되게 공감됐던 포스팅이 뭐고 왜 공감이 되셨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땠는지, 뭐 여러분들이 페이서스를 팔로우 하시게 된 이유가 뭔지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해요. 저희는 정말 계속해서 어떤 제작에만 정말 온 힘을 쏟고 있다 보니까 팔로우분들이 어떻게 느끼실까 이런 게 되게 궁금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원래 오늘 라방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동기부여 계정 보다 보면 내용이 약간 도는 것 같아서 맨날 똑같은 거 안 올리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뭔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이번에 이제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어떤 약간 등급제라기보다 좀 저희의 어떤 팬이 되고 싶으신 분들께 저희가 어떤 이름을 하나 정하고 또 그거에 대한 좀 혜택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앞으로 굿즈도 계속 제작을 할 거고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할 건데 올해 연말에 마음만 그래요.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올해 연말에 약간 송년회를 페이서스의 이름으로 열어볼까. 네, 공간을 빌려서 송년회를 열어볼 거예요. 그래서 약간 팟럭 파티처럼 그런 음식을 다 같이 준비해와서 준비해온 음식을 같이 이렇게 나눠 먹는 좀 홈파티 같은 그런 형식으로 이제 파티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페이서스를 팔로우 하시면 물론 되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긍정적이고 좀 삶을 바꿔보고 싶고 좀 새로운 단계로 좀 나아가고 싶고 이런 분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끼리 한번 모여보면 무슨 얘기를 할까? 저는 되게 궁금해요. 뭐 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래도 이렇게 라방에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공간을 빌려서 뭔가 회비를 내고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렇게 좀 식사도 하고 마시고, 네. 뭐 술은 제 생각엔 뭐 맥주 정도까지. 네. 제가 술을 안 하다 보니까, 네. 소주, 소맥, 양주 여기가 좀 힘들 것 같고, 뭐 와인에서 맥주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어쨌든 저희 어떤 멤버십처럼 근데 멤버십이라는 게 사실 뭐 대단한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멤버십은 아니고 그냥 이름인 거죠. 네, 이름. 그래서 제가 이제 세 가지 뭐 멤버십이라고 할게요. 뭐 등급이라고 하면 좀 그래서 멤버십이 뭐냐면 첫 번째 멤버십 단계는 찐친 단계입니다. 페이서스와 나는 진짜 친구가 되고 싶다. 네, 이 찐친의 조건이 뭐냐면 그냥 페이서스의 찐친이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 네, 그 정도면 저는 찐친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친구라는 건 제가 생각할 때 친구라는 건 저 친구가 왜 좋은지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좋아하고 같이 있으면 즐겁고 하기 때문에 친구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찐친 단계는 그냥 누구나 저희와 찐친이 되고 싶다면 누구나 찐친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고 이 찐친을 넘어가면 그 다음 단계에 왕찐친이 있습니다. 그래서 찐친이 있고 왕찐이 있어요. 왕찐친은 약간 저희가 파는 어떤 굿즈를 좀 할인해서 받으실 수 있고 뭐 송년회에 참가할 수 있는 멤버십이 이제 왕찐부터입니다. 네, 왕찐은 약간 댓글도 조금 진정성 있게 남겨주시는 분들 아니면은 저희 DM으로 뭐 팬이에요, 뭐 덕질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동기부여 덕질을 하시는 분들 있어요. 저희 DM으로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만 모아서 좀 왕찐이라고 부르면 좋겠다. 정말 우리는 왕찐친이다. 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왕찐부터 저희가 송년회를 좀 참석하도록 해서 아마 글쎄요 너무 많으면 또 힘들기 때문에 20명 이상은 받기 힘들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한 20명 정도로만 구성을 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왕찐을 이제 구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왕찐을 넘어가면 또 이제 마지막 최종 멤버십 등급이 바로 핵찐이 있습니다. 핵찐친. 네. 페이서스와 핵찐친. 핵찐친은 뭐냐면 네, 감사합니다. 네. 핵찐친은 뭐냐면 이 페이서스는 일단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인스타그램이든 뭐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뭔가 브랜드를 만들고 여러분들이 뭐 사업을 하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갔으면 하는 게 페이서스의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취업을 하든 뭐 백수이든 전혀 아무 상관없어요. 저희는 앞으로 팔로워분들과 진짜 오랜 시간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핵지는 내가 페이서스라 팔을 묶고 내가 같이 성장해 보겠다. 그래서 저희의 어떤 마인드와 저희의 어떤 방향성에 공감하시는 그런 분들
네, 그런 분들을 좀 핵진으로 모아서 어쨌든 찐친, 왕찐, 그 다음에 핵진. 네, 핵진은 원래 없었는데 핵진을 누가 제안해 주셨어요. 저희 덕질 하시는 분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모아서 저희가 이제 멤버십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저희끼리 좀 재밌게 놀고 이렇게 팟락 파티도 하고 약간 뭐 그런 이렇게 단톡방에서 뭔가 선물도 이렇게 주고받고 어떤 저희끼리 재밌게 노는 약간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희는 어차피 막 그런 이슈를 가지고 막 포스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뉴스도 아니고 그냥 다 좋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긍정적인 기운들을 정말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분들끼리 같이 만나면 저는 제 인생도 너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멤버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왕찐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될 수 없죠. 나름 뭔가 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비록 아무도 몰라주는 멤버십이지만 그래도 네,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설정한 왕찐의 기준은 바로 저랑 커피를 마시는 겁니다. 네, 저한테 오셔서 언젠가 내가 너와 커피를 마시겠다. 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뭔가 좀 이렇게 같이 좀 어떻게 해보겠다. 네, 그 정도면 왕찐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송년회를 와서 보고 싶거나 같이 뭔가 좀 해보고 싶거나 이런 사람들과 좀 뭐랄까 커뮤니티 안에서 같이 성장하고 싶거나 이런 분들은 진짜 어떤 왕찐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우리 얼굴 한번 보면 친해지잖아요. 뭐 와가지고 욕할 것도 아니고 다 좋은 소리 하고 응원하고 이야기 들어주고 서로 상담하고 그럴 거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뭐 커피를 마시고 싶거나 저랑 뭐 수다를 떨고 싶거나 그런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셔도 돼요. 지난번 라방 2번? 3번? 저희 라방 3번 정도 했죠. 네, 그때 이후로 거의 한 10분 정도가 이제 건대 입구에 다녀가셨습니다. 네, 제가 커피도 다 대접을 해드릴 수 있으면 최대한 대접해드렸고 케이크도 사드리고 네, 그래서 요즘 인스타그램을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모두 해당이 돼요. 제가 이제 이렇게 외부 사람들 막 만나면 어떤 분들은 누군 줄 알고 만나냐, 왜 그렇게 쉽게 이렇게 만나주냐,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저희의 시간이 막 아깝지 않냐, 막 돈이 걸려 있지 않냐, 막 이렇게 제가 1시간당 받는 페이가 있지 않냐, 어떻게 그렇게 2시간, 3시간씩 사람들한테 이렇게 희생하냐라고 하는데 저는 인스타그램은 요즘 시대에 새롭게 생겨난 어떤 인간 관계의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상한 그런 모임에 가면 안 되겠죠.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좋은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를 만나고 또 저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정말 많이 연결이 돼요. 뭐 제가 알고 있는 대표님들도 있고 뭐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브랜드들도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성장한다는 관점에서 오셔서 커피도 마시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오시면 제가 뭐 알려드릴 수 있는 뭐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은 뭐 동기부여나 상담이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 뭐든지 다 좀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건 새로운 관계가 생긴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뭔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찾아오거나 연락하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무엇이 됐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페이서스에 매번 피드가 올라갈 때마다 저희는 그 피드 안에 그 담는 한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피드를 하루에 2개 뭐 이렇게 올리지만 어떤 피드가 어디서 누구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피드를 하나 올려요. 심지어 트위터를 올릴 때도 그렇게 올려요. 그러니까 어떤 글에서 어디서 공감이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저희의 피드를 이렇게 보시면서 터닝 포인트의 어떤 기점을 찾으셨으면 좋겠고 그거를 통해서 변화하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진짜 그런 거를 많이 바래요. 제가 인스타그램 강의를 연 것도 물론 1000명, 2000명, 3000명 뭐 전자책수 이런 분들 많죠. 근데 저희가 2만 명까지 인스타그램을 풀지 않다가 노하우를 막 풀고 4주간 지금 강의를 막 하고 있는 이유도 제가 여러분들을 브랜드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인스타그램이라서 그래요. 네, 제가 아는 노하우를 가지고 가시면은 꾸준히 하시면은 저는 진짜 10,000명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 따라와 주시기만 한다면. 물론 쉽지 않죠. 쉬우면 누구나 하겠죠.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따라만 온다면 저는 누구나 팔로워들을 모을 수 있고
내가 그 과정에서 매력적인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고 내가 브랜드가 되고 내가 가진 브랜드가 사람들에게 조금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노하우들도 풀기로 결정을 한 거고 저희 뭐 템플릿도 푸는 거고 4월 템플릿 풀어야 되는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모두가 좀 페이서스를 만남으로써 그게 어떤 만남의 기점이 되고 그게 뭐 저를 만나면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피드를 통해서 될 수도 있고 뭐 라방을 통해서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저희는 그런 삶의 변화가 될 수 있는 접점들을 막 많이 만들고 있어요. 네. 안나 8802님 어떤 신청인지 알려주세요. 네. 어떤 신청인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튼 저희랑 오래오래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뭐 가끔 저희도 인사이트 보면 뭐 몇백 명이 팔로우 했는데 몇십 명이 팔로우 취소를 했다 이런 거 떠요. 저는 팔로우 취소한 분들 볼 때마다 진짜 자기 손해지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저희가 쓰는 글들 중에 뭐 나쁜 게 있습니까? 진짜 좋은 글들밖에 없어요. 어디서 누가 주지 않으면은 어려운 글들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랑 함께 하시는 분들이 팔로우 취소하시는 분들 보면서 같이 있는 분들한테는 진짜 더 도움이 되면 좋겠다. 더 잘 돼야지. 우리가 더 잘 돼야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려면 내가 먼저 잘 되는 게 좋지 않나요? 좀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제가 누굴 도와주고 싶어도 내가 먼저 잘 돼서 그들을 돕고 그게 너무 저는 기분이 좋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되게 열등감도 많고 비교의식도 되게 많았던 사람이라서 항상 그런 게 좀 되게 저를 괴롭혔어요. 인간관계는 항상 저한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고 사람을 대하는 거는 진짜 어려운 그런 거였는데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저도 많이 달라지게 됐고 또 좋은 계기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기들을 저는 페이서스를 통해서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스타 키우기 수업 제가 그 원데이 클래스 한번 열었어요. 그 저희 인스타 강의가 정가가 40만 원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생존 기술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 정도 가격이고 내용도 그 정도가 돼요. 그래서 40만 원에 뭐 부끄러움은 없으나 얼리버드로 20만 원에 풀었던 게 이제 첫 1기였고 1기는 신청이 끝났어요. 근데 이제 가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5월 21일에 잠실역에서 딱 12분만 모시고 원데이를 열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 키우기에 간단하게 좀 맛을 보고 싶다 하시면 원데이 오셔도 되고 아니면은 인스타 마스터 클래스 2기는 6월 초에 열리세요. 그래서 6월 초에 저희 모집할 때 신청해 주시면은 네 그때 오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첫 강 이제 1주차 끝났고 2주차가 이제 돌아오게 되고 1주차만 해도 뭐 정보가 엄청납니다. 뭐 소화가 될까 싶을 정도로 저희는 그냥 꽉꽉 담아서 그냥 드리기 때문에 PPT도 다 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네 아무튼 너무 인스타그램과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문의를 주세요. 근데 뭐 만약에 뭐 내가 좀 페이를 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은 저 그냥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커피 마시고 싶어요 해서 오시면은 제가 그냥 다 물론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책 거의 한 권 분량의 지식이기 때문에 뭐 목차만 본다고 이해할 수 없죠. 뭐 하나만 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건 뭐 강의 들어오시면 분명히 도움 되실 거고 여러분들 브랜드를 위해서든 무조건 도움이 되실 거고 그리고 아마 좀 동기부여나 이런 쪽이시면 아마 정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래도 꽤 열심히 하고 있지 않나요? 네. 원데이 클래스는 DM으로 원데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 스토리에 올렸는데 원데이라고 써서 그냥 올려주시면 예약 리스트에 넣어드리고 지금 절반 정도 찼어요. 한 6분 정도 돼서 자리는 한 5명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자리는 뭐 금방금방 찰 것 같아요. 공간이 14명까지인데 12분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꽉 차면은 또 자리가 없고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저는 앞으로 저희 올리는 글들 있잖아요. 좀 올리는 글들에서 이제 팔로워가 시간은 2시부터 5시입니다. 네, 2시부터 5시고
이제 뭔가 여러 팔로우 하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이제 왕찐을 만들고 핵찐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저희 어떤 멤버십처럼. 그렇게 멤버십을 만들고 나면 어떤 그 멤버십 분들을 좀 저희가 잘 되게 만들어줘서 그런 어떤 성공 스토리들을 이렇게 피드로 하나씩 올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어요. 진짜 페이스를 만나서 삶이 변했다라는 걸 느껴지실 정도로 도와드려서 막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거죠. 진짜 그냥 아예 짜드리는 거죠. 어떤 인생을. 그래서 이렇게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어쨌든 저희가, 네, 이제 조만간 포스팅을 올릴 텐데, 뭐, 찐찐, 왕찐, 그 다음에 핵찐, 네, 이런, 네,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하고, 연말에, 지금 계속 오가시니까 지금 한 번 더 얘기하는데, 연말에 이제 저희 송년회 때도 초대장을 받으실 수 있고, 네, 그래서 송년회 오시면 아마 재밌을 거예요. 저희 웃긴 게임들 되게 많기 때문에. 네, 저는 예전에 이제 하와이에 잠깐 이렇게 뭐 교환학생까지는 아니고 잠깐 갔을 때 친구들한테 이제 3만 원, 5만 원씩 걷어가지고 제가 막 스테이크 막 다 장보고 막 홈파티 열어주고 준비하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제가 준비한 곳에서 되게 즐겁게 와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너무 좋았었어서 네, 그래서 진짜 전국에서 모일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이니까 조금 멀어도 오실 수 있지 않을까요? 한 1시간 반 정도 거리면은 네, 저희가 어쨌든 뭐 저희의 꿈은 호텔에서 조찬 모임을 하는 데까지 가자라고 저희 직원은 이야기하지만 네, 조찬 모임 과연 갈 수 있을까 싶긴 한다. 저는 약간 그 바베큐 굽고 약간 홈파티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호텔 약간 이런 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네, 그래서 꼭 들어주시면 좋겠고, 원래는 저희 왕찐밖에 없었는데, 저희 페이서스를 덕질하시는 한 분이, 왕찐으로는 부족하다. 네, 왕찐 가지고 나의 어떤 마음을 표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러면, 핵찐으로 넣어드리겠다라고 해서, 핵찐친, 네, 등급을 만들었습니다. 바베큐 또 제가 또 굽는 거 좋아합니다. 네, 바베큐 너무 좋아요. 넓은데 이렇게 공간 빌려가지고, 바베큐. 남자분들 좀 도와주셔야 돼요. 바비큐 하면. 네. 자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도와주셔야 돼서 아무튼 저는 그런 커뮤니티를 꿈꿔요. 뭐 지금 제 아이가 이제 한 달이 좀 넘었지만 아이가 이제 5살, 6살, 7살이 되면 그냥 같이 이렇게 놀고 같이 놀러 가기도 하고 저희 안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재밌게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요즘은 저는 그런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요즘 뭐 스마트폰 뭐 연결이 잘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되게 외롭거든요. 저도 느껴요. 그러니까 물론 가족이 있어서 가족이 있는데 외롭다 이게 아니라 그런 어떤 뭐랄까 현대인만 가지는 그 공허한 그런 거 없으세요? 저만 있나? 막 하루 종일 물론 일하니까 이렇게 하루 종일 보긴 하지만 날씨가 좋은데 하늘 한 번 안 보고 이렇게 길을 걷는 제 모습을 보면 이게 인생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여러분들과 연결되고 싶고 송년회도 열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같이 놀러 가기도 하고 네 좋아요. 그래서 제가 포스팅을 열심히 글로 적고 있고 근데 어차피 뭐 찐친이건 왕찐이건 핵찐이건 뭐 사실 많을 필요 없잖아요. 그쵸? 뭐 캠핑 가는데 뭐 100명씩 갈 겁니까? 아니에요. 저희 2만 명이지만 저희는 뭐 한 15명 이 정도 꿈이 되게 소박합니다. 꿈이 굉장히 소박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소수로 해서 한번 모아볼게요. 질문을 주셔서 제가 잠깐 답변할게요.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원래는 저는 무역학과를 나왔어요. 무역학과. 무역에 대해서 정말 1도 모릅니다. 1도 몰라요. 네,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행만 다녔어요. 네, 정말 뭐라 그럴까? 배낭여행. 배낭 하나 메고 쪼리 하나 메고 혼자 비행기 티켓 끊고 막 진짜 배낭여행만 다니다가 근데 영어를 좋아해서 영어를 잘했어요.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거의 한 10년, 15년 뭐 통역도 하고 번역도 하고 뭐 이제 좀 돈 많은 집안 애들도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제 사업을 시작을 해서 뭐 마케팅 뭐 이런 뭐 웹과 관련한 쪽으로 비즈니스를 하다가 이제 페이서스를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뭐 하나하나가 진짜 너무 좋은 일들이고 물론 힘들죠. 뭐 근데 저는 일단 직장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네.
그래서 네, 좀 어쨌든 저는 원래 영어를 하던 사람이라서 영어를 되게 좋아하고 영어도 가르쳐 드릴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저희 그런 영어 원데이 클래스 약간 이런 것도 열어보고 싶어요. 그 좀 잘하시는 분들 말고 좀 초보 분들한테 좀 에센스만 좀 전달 드릴 수 있는 그런 거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네, 위에 또 올려주는데 애둘 맘인데 어린이집 보내고 하늘 보는 시간이 공허해요. 직업이 있었는데 육아하느라 이게 진짜 너무 힘드시죠? 약간 요즘 말하는 그런 경력 단절 그런 건데 육아 진짜 힘듭니다. 네, 제 아내도 지금 회사를 안 나가고 애만 보고 있는데 되게 좀 답답해요. 너무 저도 이렇게 그 상황을 알아서 너무 속상하네요. 네. 뭔가 좀 이렇게 시작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좀 그런 힘이 되는 글들을 좀 더 많이 올려야 되겠네요. 사업하고 싶어요라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도전적이고 새로운 것들을 즐기신다면 저는 무조건 사업은 권하고 저희가 생각할 때 사업은 내가 나만의 비즈니스를 한다. 구멍가게도 사업이고 뭐 삼성도 사업이죠. 그래서 저는 죽기 전에 누구나 다 그런 사업의 어떤 계기를 맞이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바뀔 수 있는 좋은 터닝 포인트가 또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좀 사업에 대한 것들로 페이서스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또 어떤 아이템을 하고 싶으신지 저랑 이야기하시면 제가 또 막 이런 아이디어 많이 드릴 거예요. 약간 똘끼가 있어서 그런 막 이런 좀 특이한 아이디어들 많이 드릴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오늘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급 라방이어서 그런지 네, 밤이라 목이 좀 잠겼습니다. 네. 제가 인스타그램을 토, 일, 월 이렇게 3일을 강의하니까 제가 목 진짜 웬만하면 안 가거든요. 근데 월요일 강의 끝나니까 목이 살짝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리했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좀 깨닫게 됐습니다. 네. 그래도 강의 한번 들어오면 되게 좋아요. 약간 뭐랄까 강의할 때 힘이 굉장히 많이 나는 느낌? 네. 물론 방 안에서 지금 저 라방도 이거 음악 좀 틀어놓고 이게 빈 공간에서 혼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실시간이에요. 지금 약간 버퍼가 있을 텐데 11시 39분. 네, 실시간입니다. 그래서 강의도 약간 혼자 이렇게 떠들어야 돼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채팅으로 보이니까 많이 네. 네, 그럼요. DM으로 말씀 주시면은 제가 뭐 이렇게 뭐죠? 저랑 건대 입구로 건대 입구 더 클래식 500이라는 건물에 투썸 플레이스 스타시티점으로 오시면은 네, 거기로 오시면 저를 만나실 수 있고 지금 이번 주는 제가 스케줄이 다 찼어요. 다음 주랑 다다음 주에 뭐 브랜드 강의도 있고 다른 브랜드에서 저를 찾아오기로 한 데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 조금 네, 일정이 있지만 어쨌든 제가 뭐 제 시간은 다 스페어서 드리기 때문에 네, 건대 입구로 오시면 되고 그러게요. 강의 들으시지 좋을 텐데 네. 저희 강의는 진짜 제가 생각할 때 진짜 이거 약간 해잔 게 다른 강의들은 그냥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가지만 저희는 진짜 1대1로 다 봐드리고 그리고 강의 수강하신 분들은 어쨌든 저희와 연결됐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강의 들으시면서 인스타 하시면서 궁금한 거 제가 거의 실시간으로 다 답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스타를 좀 해보겠다 그러면은 저는 좋은 저 제가 받고 싶은 서비스를 제가 런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진짜 자부심이 있습니다. 네. 제가 왜 정가를 40만 원으로 했겠어요? 자신 있습니다. 네. 자신 있으니까 또 이제 외부에서 강의 요청도 오고 플랫폼에서도 오겠지만 어쨌든 네, 좋습니다. 네, 23살 나이에 저만의 무언가를 계속해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 너무 망설이고 막막했거든요. 이제서라도 페이소스님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네, 저를 꼭 찾아오세요. 제가 23살부터 30살까지 뭘 해야 될지 다 알려드릴게요. 꼭 아셔야 되는 것들, 꼭 하셔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녹화본은 따로는 없습니다. 네, 녹화본은 없고, 이제 4주라서, 네, 1주차는 녹화본, 이번엔 다 실강이에요. 앞으로 실강 안 하고 싶긴 한데, 어쨌건, 녹화본은 따로 없고, 그 다른 플랫폼에서 그 강의 촬영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아마 거기서 녹화본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건 제가 어떻게 녹화하는지 몰라요. 네. 35살부터 40까지 해야 되는 것도 알려줄게요. 22살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의 22살, 23살 아무리 엉망이어도 제 22, 제 23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뭐 답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항상 그렇듯이 누군가 걸어간 길을 디테일하게 들여다볼 수 있으면은 내 인생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네, 35살이면 저랑 거의 동갑이신데, 네, 네, 오세요. 좋습니다. 네, 좋아요. 저는 제가 왜 저랑 비슷한 나이임에도 꼭 오라고 하냐면, 저는 약간 애늙은이 같아서 인생을 되게 넓고 길게 봐요. 그러니까 20년, 30년, 40년, 100년 막 이렇게 봐요. 그러다 보니까 각 10년 때마다 그 관점을 갖고 사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10년 때마다 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 중요한 게 있어요. 30대 중요한 건 40대에 중요하지 않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잘 조율하면서 인생을 좀 행복하게 이렇게 짝짝짝짝짝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건대 이끌어 오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이야기를 같이 해보면 좋겠네요. 네, 커피도 제가 사는데, 그죠? 오기만 하면 됩니다. 커피도 제가 삽니다. 커피 뭐 아메리카노만 싸는 것도 아닙니다. 예? 딸기 들어간 초코 뭐 프라 뭐시기 그런 것도 사드립니다. 네. 거절을 잘하고 싶은데 거절을 못하는 성격 어떻게 고칠까요? 예, 제가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 거절 진짜 못하거든요. 네. 거절을 잘하고 싶은데 근데 저는 뭐 이거에 대한 답변일지 모르겠지만 무엇을 거절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마음을 쏟고 그런 사람의 부탁이라면 거절하기 힘들겠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정말 정중하게 거절하는 거는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절을 잘하는 방법은 예쁘게 거절하는 법부터 배우면 좀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멘토로 이렇게 모시고 싶었던 높은 자리에 계셨던 그 분은 거절도 기분 안 나쁘게 해요. 거절도 기분 안 나쁘게. 그래서 그 멘트를 정말 하나하나씩 다 적어서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부드럽게 사람 기분 안 나쁘게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시간은 DM으로 저랑 좀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앞에서 말하는 게 두려워요. 어떻게 이길지 진로를 교사 쪽으로 잡고 있는데, 이것도 앞에서 말하는 게 두려우신 분들도 제가 도와드릴 수 있죠. 왜냐면 저는 앞에서 말하는 게 일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제가 많이 들어드릴 수 있고 또 제가 생각하는 그런 해결책들을 몇 가지 제시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일정은 저랑 DM으로 잡으시고요. 혼자 해보려고 용 쓰고 살아왔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어요. 당연하죠. 혼자는 안 돼요. 그래서 저도 페이서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 페이서스 없이 혼자 이렇게 간다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지금 페이서스에서 피드를 만들고 있는 것들이 있죠. 제가 저희 직원이나 제 친구들이나 제 주변에 항상 그냥 평소에 말하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니까 훨씬 더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혼자 하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라방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러 오세요라고 하는 것도 뭐 스케줄이 조금 밀려서 5월 말까지 갈 수도 있어요. 이제 연락이 많이 오시니까. 하지만 그래도 혼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혼자 살아가도록 설계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하시죠. 적어도 저한테 뭐 수다 떨어 주셔도 되니까, 그죠? 네. 연락 두절한 사람은 어떻게 있나요? 너무 힘드네요. 잘 참다가 울컥 화도 힘드네요. 이거 제가 지난번 라방에서 한 건데, 제가 정말 이런 상황을 한번 겪은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 했던 게, 저는 그냥 마지막 눈물 한 방울까지 그냥 끝까지 다 울었어요. 다 끝까지 울었어요. 그래서 저는 슬픔을 거절하려는 게 아니라 슬픔을 나의 마음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떠나서 내가 슬프면 나에게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아직 남아있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슬픈 마음이 든다는 걸 생각을 하고 어떤 나에게 오는 것들이 나를 슬프게 한다고 해서 그 슬프게 하는 것이 나를 나쁘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슬픔도 내가 당연히 느껴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슬픔을 차라리 깊게 받아주고 뭐랄까요, 좀 어떤 그 감정을 내가 이렇게 꽉 포옹하는 느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슬픔도 내 거니까 꽉 안아주고 기쁨도 내 거니까 꽉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그냥 내 안으로 다 받아들여서 그것들을 내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소화하고 눈물이 필요하다면 울어야 되고 화가 난다면 화를 내야 될 거예요. 그거를 저는 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잘 안 참는 성격이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를 저는 모든 감정은 저는 거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것들을 수용하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만나서 1대1로 강의를 듣는 건 아니고 그냥 저랑 커피챗, 네, 커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고민을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그냥 수다를 떨 수도 있고. 네. 이것저것 해보고 있는데 이거다 싶으면 이것만 하면 될까요? 이거 이런 질문 때문에 저를 찾아오라고 하신 거고요. 네. 네, 강의는 아니고 말만 하고 안 지키는 걸 스스로에게 하니까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이게 그 언행일치 하라는 말이 사실 사람들이 보통 언행일치 하세요라고 하면 마치 대외적인 외부의 모습 때문에 언행일치를 하라라고 하는데 사실 조던 피터슨도 그렇고 내가 나 자신에게 진실된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행일치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아무리 늦어도 꼭 오셨으면 좋겠고요. 상사를 보고할 때 말이 좀 꼬이는데 요령이 있을까요? 말이 꼬일 때는 기본적으로 말이 꼬일 때는 말을 준비해 가셔야 돼요. 말을 준비해 가셔야 되고 말을 준비할 때 주의사항이 더 중요하겠죠.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꼬이면 준비할 때 필요한 말만 짧은 문장으로 저는 때리셨으면 좋겠어요. 잠시 시간 되세요? 이거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거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알려드리면 추가로 설명해드리거나 뭐 문서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해야 할 말만 딱딱딱딱딱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약간 뭐 불교는 아니지만 어떤 감정, 명상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내가 나쁘다고 생각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바뀌게 됐어요. 내가 이건 싫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거 안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건 그거 내 생각이에요. 그쵸? 실패도 나쁘다? 내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실패는 좋은 거일 수도 있어요. 나를 떠난 사람? 무조건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좋은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더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념을 깨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하고 싶은 게 많을 때 잘 버리는 연습하는 방법. 쳐다도 보지 않으면 됩니다. 네, 쳐다도 보지 않으면 됩니다. 그냥 아예 딱 잘라버려야 돼요. 할 일을 앞에 두고 미루고 결정을 안 하고 자꾸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 일들이 잘 완결이 안 나고 뒤로 밀려요. 행동이 느리고. 이 완벽주의에 대한 내용이죠. 저도 완벽주의가 좀 있었는데 완벽주의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제가 좀 웃기지만 억지로 했던 방법은 좀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은 결과물들을 내요. 그리고 완벽하지 않은 결과물을 통해서 개량을 빨리 해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생각이 난다. 그럼 바로 만들어봐요. 바로 만들어보고 피드백을 받고 그냥 그걸 개량해 버려요. 그러니까 완벽주의라는 게 지금 내 머릿속에 완벽한 하나의 형태나 이미지가 있다는 건데 그게 착각이거든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대부분의 일들은 내가 혼자 생각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완벽하다는 그 관념 자체를 버리고 계속적으로 개량을 해나간다라는 과정으로 인지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한 번만 딱 때려서 끝내고 싶은 그 마음을 버리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쭉쭉쭉 넘어갈게요. 그쵸. 말이 안 나올 땐 당연히 준비하고 하셔야 되고요. 명상, 네, 명상하시는 분들은 뭐 아실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네, 마음이 차분해지고. 저에게 요즘 명상이 많이 필요해요. 요즘 일이 너무 많거든요. 제가 하루에 하루에 한 4시간, 5시간씩 자고, 일을 한 14시간, 12시간, 못해도 12시간에서 14시간 하는데, 명상을 하면 그래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이렇게 됩니다. 네. 마음이 힘드니 몸까지 아파온 적, 있죠.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파요. 그거는 연결돼 있어요. 100%. 막 몸이 안 움직여요. 막 기력도 없고. 그래서 정신이 병들면 몸도 병들어요.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굉장히 잘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연결된 질문이니까 조금 더 한 발자국 나가서 설명 조금만 더 드릴게요.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 때 있죠. 그때는
극비 저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진짜 너무 슬픈 거예요. 눈물이 막 멈추지 않아. 그러면 눈물이 안 나올 때까지 우는 거죠. 눈물이 안 나올 때까지 울고 나면은 멍해져요. 자,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내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 있으면 그거를 다 꺼내요. 다 꺼내면 이 마음이 일시적으로 공허한 상태가 돼요. 그죠? 그 공허한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정말 너무 울어서 멍해지는 그 타이밍 때 좋은 생각을 한 번만 해주면 돼요. 왜냐면 깨끗하니까. 그래서 이 비어있는 마음을 만든다는 건 마치 물기가 하나도 없는 스펀지의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그 순간에 좋은 것들을 넣어주면 금방 좋아져요. 물론 슬픔이 다시 찾아와요. 왜냐면 저는 약간 슬픔과 이런 것들을 좀 슬픔 총량의 법칙으로 좀 보기 때문에 그 양을 다 소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또 제 마음이 편한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것을 공유할 플랫폼 자체를 구축하는 것조차 완벽하려는 그 벽을 못 넘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왜 완벽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는가라는 거를 좀 보셔야 돼요. 성향적인 걸 수도 있고 이게 뭐 단기간에 될 수도 있지만 단기간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제가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완벽주의는 일종의 과거의 경험이나 내 성향 혹은 마음 상태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뒤에 이면에 있는 내용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완벽주의가 된 이유와 이제 여러분이 완벽주의가 된 이유는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명상할 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나요. 명상하는 법. 저는 명상할 때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고 명상할 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는 그 생각이 올라타요. 그래서 그 생각을 잡고 있죠. 저는 명상할 때 아무것도 잡지 않고 관조한다는 느낌으로 이거를 놔버려요. 그 생각이 다 지나가 버리게. 그러면서 교통량을 약간 줄이면서 차분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뭐랄까 물속에 모래가 이렇게 붕 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쫙 이렇게 가라앉는 느낌. 약간 요런 느낌으로 저는 하고 뭐 그런 요가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를 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좀 저는 스스로에게 말하진 않고 가이드 영상 이렇게 말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영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눈물이 안 나와요. 너무 많이 우셔서 그런 거 아닌가요? 참 이거 너무 속상하네요. 이게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뭐 좀 너무 뻔한 소리일 수 있지만 마음이 아픈 것도 인생에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저도 속상하네요. 너무 속상하네요. 완벽주의 끊겨서 간단히 한 줄만 다시 들려주실 수 있나요? 개량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라고 제가 뭐였는지 까먹었어요. 저 한 번 말하면 까먹어요. 이따가 다시 알려주세요. 페이서스 코리안인가 카페 가고 싶은데 DM DM 주세요. 명상법 연습으로 되나요? 생각을 흘려보내고 싶어요. 명상과 관련한 책을 두 권 정도만 읽으셨으면 좋겠고 몇 가지 제가 한번 명상에 대한 걸 포스팅을 한번 할게요. 명상에 대한 포스팅을 할게요. 명상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 명상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저도 명상해요 하지만 사실 그분들이 하는 명상이랑 제가 하는 명상이랑 다른 분들이 하는 명상이랑 이렇게 다 같은지 그런 거는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좀 정적에서 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앰비언트 뮤직이라 그러죠. 약간 이렇게 좀 추상적인 그런 어떤 약간 그런 이렇게 뭐 자연의 소리 이런 거 안에서 저는 좀 명상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그런 것들 좀 탐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하나 제가 했던 그 헤드스페이스 이거 아마 한국어 버전으로 나와 있어요. 헤드스페이스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영어를 하기 때문에 이거 외국 앱을 좀 썼었는데 국내에도 이런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유튜브 하시는지 물어봤는데 유튜브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편집해 줄 분이 없어서. 그리고 라방은 하겠는데 유튜브는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인스타만 해요. 유튜브 하면은 또 일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하면 뭐 할까요? 저는 막 돈에 대해서 막 요즘 많이 하잖아요. 부자가 되는 법. 근데 저는 사실 그거에 관심은 없고
인생의 어느 자리에 있건 어떤 상황이건 행복할 수 있는 법을 연구하는 게 저는 그게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뭐 23살에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45살에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사람에서 어떤 걸 내려놓고 어떤 걸 추구해야 할까? 내가 붙잡고 내버려두지 못하는 건 뭘까? 약간 이런 것들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좀 행복이라는 키워드에 좀 많이 관심이 돼 있어서 유튜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명상 좋죠. 속은 차분한데 겉은 어지러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무슨 말이죠? 속은 차분한데 겉은 어지럽다니. 어쨌든 저 만나실 거죠? 네. 나중에 와서 알려주세요. 캄 앱 진짜 유명하죠? 네. 해보진 않았어요. 저는 헤드스페이스만 해봤어요. 그래서 써보지 않아서 리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행복이란 키워드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행복하셔야 돼요. 네. 행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복은 지금 당장도 가능합니다. 약간 누가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뭐지? 뭐 행복은 뭐시기입니다. 약간 이런 슬로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거의 숨쉬듯 수집하는 인풋러인데 너무 한계를 느끼고 있어서 좋아서 인풋하는 데도 약간 반은 튕겨나오는 느낌. 아웃풋을 해보려고 해도 아웃풋과 관련한 책을 또 찾아보는 시기예요. 아, 인풋러라는 거는 엄청 열심히 한다 이런 건가요? 막 그냥 막 쏟아붓는다 약간 이런 건가요? 네, 인풋러 수집하는 인풋러가 뭔지 좀 알려주세요. 제가 좀 해볼게요. 네, 아 이거 제가 올렸던 포스팅 중에 그런 거 있었어요. 성공하면 행복하다, 행복하면 성공하다. 근데 저는 성공하면 행복할 수라고 이걸 더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행복하면 성공한다고 더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지표가 진짜라면 그리고 사람들의 그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는 행복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먼저 행복해지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공보다 행복은 훨씬 더 빨리 찾을 수 있어요. 네, 그걸 열심히 제가 연구하니까 또 그렇게 느끼겠죠. 남들과의 비교에서 어떻게 자유로워질까요? 아, 저는 이 비교의식에 약한 사람이라서 제가 썼던 방법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집중하려고 해요. 그리고 타인을 약간 이렇게 일부러 신경 안 쓰려고 약간 이렇게 무시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예 신경 안 쓰고 나라는 사람, 내가 뭘 좋아하지, 난 뭘 하고 싶고, 난 어떻게 하고 싶지 이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해요. 저는 그래서 그걸 글로 써요. 그래서 글로 막 이렇게 막 쓰다 보면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깊게 탐구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저는 나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될 게 되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타인의 인생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떨어지게 되고 근데 나에 대해서 탐구하면 할수록 내 하는 일이 좀 잘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니까 다른 사람들 별로 관심 없어요. 네. 네, 제가 제 인생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죠? 제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저한테는. 그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아끼는 마음만큼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누군지도 모르지만 여러분들을 아끼는 것보다 스스로를 덜 사랑하고 있다면 진짜 문제죠. 저랑 만나시면 느낄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가능하고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믿어요. 대화하다 보면 되게 웃겨요. 왜? 본인이 본인을 믿는 것보다 제가 더 많이 믿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10만 원을 계속 밝아야 한다는 컴플렉스. 아, 요거 되게 위험합니다. 네, 뭐 오세요. 네, 네, 맞아요. 제가 요런 케이스들 많이 봤습니다. 10만 원을 벌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10억을 벌어도 불행한 사람이 있다. 네, 지금 당장에 가진 것만큼. 네, 맞습니다. 하지만 돈도 중요해요. 네, 돈 버는 방법도 아셔야 되고 그것도 뭐 돈을 버는 방법 이런 것들이 아까 뭐 22, 23 분들이 이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고소득을 만들 수 있는 스킬을 쌓는 것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 물론 이 고소득 스킬은 뭐 35이든 45이든 지금부터라도 하나를 갖고 계시면 평생이 편합니다. 네, 뭐지? 뭐 이렇게 투자 뭐 이런 거 하시는데 네, 그런 것보다 나의 능력을 먼저 쌓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이 좀 끊기나 봐요. 인터넷이 잘 안 되나? 네.
잘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와이파이인데 궁금하게 생기면 닥치는 대로 거기 정보를 수집해요. 네. 정보를 수집한다. 좀 멈추실 필요가 있겠네요. 네. 정보 수집이 뭐 나쁘다 이런 건 아닌데 수집하는 정보에 집착하는 것은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그런 증상이 좀 있는데 안 꺼내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그렇게 많이 수집을 한다고 해서 뭐 되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내가 10가지를 알고 있으면 혼란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은 조금 네, 네, 멈추셔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완벽주의일 수도 있고 완벽성을 추구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타인을 못 믿어도 생기는 걸 수도 있는데 네, 제 주변에 그런 분이 있긴 한데 잘 멈춰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네, 나에 대한 탐구가 되게 중요하고요. 돈, 경제력. 요거는 돈, 경제력은 네, 1년만 어떤 분야든 여러분 돈과 경제력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음, 정말 마음 잡고 핸드폰 예를 들면 진짜 이거는 그냥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반으로 부시고 딱 6개월에서 1년만 잠수 타시잖아요. 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정도의 몰입을 인생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면 돈 버는 걸로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저는 언제부터 그렇게 어른스러우셨나요? 저는 한 번 예전에 몸이 굉장히 아팠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약간 죽을 뻔한 그런 것 이후로 억지로 조금 어른스러워졌어요. 강제로. 저도 그 전에는 뭐 말도 안 됐었죠. 네. 스스로를 못 믿어서 힘들 때는 스스로를 못 믿어서 힘들 때는 내가 나 자신한테 신뢰를 먹여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객체로 봤을 때 나 너를 믿어 라는 음식을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럴 때는 그거를 줄 수 있는 타인을 찾아가시는 것도 저는 도움이 돼요. 제가 진짜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느낄 때 제 주변에서 딱 2명이 저를 믿어줬어요. 너 되게 잘하네. 너 되게 쓸모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저는 그 2사람의 말 때문에 그 정말 1년간의 슬럼프를 이겨냈어요. 지금도 빚졌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갚으면서 살기도 하고요. 수도자처럼 생각하게 읽어보지는 않았고요. 네. 자, 오늘은 제가 일단 요 정도만 할게요. 이제 나가서 또 이제 제가 육아를 또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조금 하도록 하고 오늘 내용이 좀 질문을 따라서 좀 많이 흘러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여러분들을 성장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환경을 나오셔야 되고 그 환경을 나오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느끼시는 거 그러니까 가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이 여러분들을 한계를 만들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환경을 벗어나는 순간 가장 먼저 느끼시는 것은 그 한계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세요. 그 안에 있으면 못 느껴요. 내 친구, 내 가족, 내 친척이 그 한계를 다 설정해놨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를 나와서 내가 새로운 곳으로 가서 새로운 환경으로 가서 새로운 사람들과 있으면 뭐야, 쟤는 나랑 비슷한 걸 겪었는데 쟤는 이만큼 뛰고 난 이만큼 뛰어? 뭐야, 나도 할 수 있는 거였네 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뭐 찐찐, 왕찐, 핵찐 이렇게 만들어서 송년회를 이렇게 하고 만남을 만들고 저를 만나세요라고 하는 건 저를 만나서 신뢰도 자기 확신도 얻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길의 끝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한 번은 꼭 짚어드려요. 이대로 하면은 정말 괜찮을 수 있다. 그런 말이 여러분에게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자주 필요해요. 페이서스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려고 하는 것도 그래서 그렇고요. 그리고 절대로 온라인 공간에서 멈추지 않으려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항상 이야기하죠. 현재보다 무조건 나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아지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기도 해요. 근데 그 인생을 끌어내리는 게 어쩌면 나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편견, 어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 모든 것에 의구심을 품고 내가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라는 어떤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가장 빠른 방법,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현재보다 무조건 나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보다 무조건 나아질 수 있다라는 말 아래 저희 페이서스가 추구하는 하루에 1%만 성장, 딱 한 걸음, 딱 한 번의 변화, 딱 요만큼의 변화, 요만큼이면 하루는 그거면 충분해요. 왜냐면 그런 하루가 쌓여서 인생이 어느새 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아무튼 오늘 라방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궁금하신 점들은 또 남겨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하고, 뭐 고민 상담을 남겨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보내주시면 제가 DM이 진짜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놓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는 답장을 빨리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최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뭐 DM으로 답변이 불편할 때는 그냥 제 번호 주고 전화로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밤 짧은 시간이지만 좋은 얘기 많이 들으시고 변화의 어떤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진실이 그래요. 모든 것들은 나아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아지기로 결심만 하면 돼요. 선택만 하면 돼요. 선택을 안 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결심으로 나아지기로 선택만 하면 나아지게 되어 있다는 것만 믿어주시고, 힘드실 때는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제가 그거를 같이 믿어드리니까. 그리고 뭐 진짜 내용이 필요하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페이서스를 통해서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글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히스토리와 더 많은 사람들의 아픔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한두 명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들보다 더 큰 아픔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동기부여되고 위로되고 다시 달려갈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래는 감사일기로 시작했지만 오늘도 위로와 공감으로 좀 끝내도록 하고, 감사일기는 제가 일단 최대한 열심히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3번은 못할 것 같지만 어쨌든 이번 1차 1000분은 좀 깨끗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푹 쉬시고 저랑 한번 꼭 만나셨으면 좋겠고, 한번 보고 마셔도 돼요. 저희 페이서스를 이용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 나아지는 데에 사용하시고 활용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알겠죠? 네, 푹 쉬시고, 오늘은 이 라방을 보신 분들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다리 쭉 뻗고 그냥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걱정 갖고 자봤자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은 내일은 더 좋아질 거야 라는 말을 머릿속으로 5번 말하시고 그냥 다리 뻗고 쭉 주무세요. 네, 잘 자면 인생도 잘 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잘 거고요. 네, 그러면 오늘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급 라방이었지만 원래 이번 주에 라방 계획을 했었는데 제가 이번 주에는 바빠서 못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라방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푹 쉬시고 저희는 또 라방이든 얼굴이든 커피를 놓고 만나든 또 뵙겠습니다.